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카마프샤 트리베디, 수석 FX 및 신흥시장 전략가의 최신 분석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7월 11일 블룸버그 자료를 토대로 할 거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의 맥박, 이걸 짚어보고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특히 관세 문제라든가 또 브라질 사례도 있고요. 맞아요. 달러 방향, 아시아 통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뭐랄까, 무역 전쟁의 그 불확실성, 안개가 정말 거친 걸까? 그리고 달러 약세는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게 당신의 자산 배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무역 정책 예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리베디는 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과거랑은 좀 다른 국면이라고 분석하던데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시장이 이제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면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같은 거요. 이런 걸 이제 거의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막 50%다, 70%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 10% 수준. 이 정도를 새로운 바닥, new floor.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기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10%가 기준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어떤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전략 같은 걸 짤 때 예전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비용의 문제로 좀 접근해야 한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그 10%라는 비용은 구조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된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특정 부문에 대한 관세, 이런 거는 쉽게 철회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기적인 협상 이슈라기보다는요. 이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관세 부과가 항상 경제 논리만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걸 그 브라질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이요? 그렇죠. 브라질은 사실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적자죠. 그런데도 관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트리베디는 이걸 보고 무역 적자 때문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걸 당신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럼 브라질 경제 자체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적일까요? 네, 트리베디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미 수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거다. 실제로 시장 반응도 그랬나요? 헤아러는 어땠어요? 관세 발표 직후에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잠시 좀 흔들리긴 했는데 트리베디 표현을 빌리자면 꽤 빠르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 거군요. 네, 일시적인 변동성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개별 국가 이슈도 있지만 역시 거시경제의 큰 흐름, 특히 달러와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지난 6개월간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지되지 않은 자본 유입, unhedged capital flows. 이게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해지되지 않은 자본 유입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까지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매력이 뭐랄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달러 강세를 이렇게 밀어 올릴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달러 약세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걸까요? 트리베디는요, 과거에도 급격한 약세 이후에는 좀 횡보하거나 등락하는 첩희한 그런 국면이 나타났었다고 봐요. 그럼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여기서 더 약해지려면 뭔가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새로운 촉매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네. 첫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페드컷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는 경우죠. 이게 시장의 중심 시나리오가 되면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다, under a lot of people's radar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중국 위안화의 강세입니다. 위안화 강세요? 그게 달러 약세 촉매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달러 위안 환율이 연초 대비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다는 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변화라고 트리베디는 강조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위안화 강세가 다른 아시아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아시아 자산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강세는 그냥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내 무역이나 금융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예를 들어 한국 원화나 일본 엔화 같은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상대적인 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일종의 앵커 역할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동방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당신의 아시아 지역 투자나 환율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시장의 눈은 다시 연준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계속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하고 고용 데이터 사이의 그 줄다리기, 턱오브워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둔화되는지, 또 고용 시장은 얼마나 부드럽게 식어가는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골드만삭스는? 네, 현재 정책 금리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 그레주얼 리덕션을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금리를 좀 내려도 여전히 긴축적인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따라서 당신의 투자 결정을 할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는 점, 이건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성장주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무역 불확실성은 좀 줄었지만 구조적인 관세라는 비용은 남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달러는 추가 약세를 위해서는 연준의 행동이나 위안화 강세 같은 새로운 동력을 기다리는 약간은 전환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촉매제가 필요한 거죠. 특히 위안화의 그 앵커 역할이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전반에 상승 여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연준은 데이터 줄다리기 속에서도 점진적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여유가 있다. 이런 트립에 대해 통찰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신이 앞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이나 또 환율 변동성, 특히 원화나 엔화의 경로,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곱씹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트리베디가 강조했던 그 위안화와 다른 아시아 통화 간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앵커 역할이요? 네.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중국 내부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위안화 변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이게 당신이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시장 혹은 당신의 사업 전략에 어떤 정말 생각지 못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